광화문 광장이 지난 8월 6일 재개장했습니다. 2배 정도 넓어진 광장을 보기 위해 방문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광장 인근이 사무실인 저는 거의 매일 광장 곳곳을 오가며 방문객들을 접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쪽 예전 차도를 광장으로 편입, 차도 사이에 붕 떠있던 광장이 안정감을 갖게 되었고 새로 확장된 구역엔 5천여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어 외교부, 세종문화회관, 현대해상사옥 등 인접 건물들 앞을 녹지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 곳곳에 의자와 테이블, 등받이 없는 벤치들이 들어서 방문객들이 앉아 쉴 공간도 많아졌습니다. 분수도 서너 곳 만들어 아이들이 뛰어들어가 놀 수 있게 했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물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만들었고 지하 광화문역에서 광장으로 진입하는 오르막 한켠에도 전광판을 만들어 볼거리를 늘렸습니다. 예전 광장의 조형물인 세종대왕, 충무공 동상은 그대로였지만 그 지하에 세종과 이순신의 업적을 모아 꽤 큰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견학 장소로 인기를 얻을 듯합니다. 천정이 낮은 지하 전시장은 약간 답답했고 세종문화회관 지하 식당가와 연결돼 음식 냄새도 풍겼습니다. 며칠 광장을 돌다 보니 방문객들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서로 묻고 답하는 얘기의 대부분이 광장 양쪽의 건물들, 즉 정부 서울청사, 외교부, 세종문화회관, 역사박물관, 미국 대사관, 교보문고, 현대해상 등에 얽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2명의 서울시장이 만든 여러 인공물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동상, 분수나 역사 연표가 쓰여진 개울물길은 과거에도 있던 것이 위치를 바꾸거나 새로 추가한 정도라서일까요? 광장 조성자들은 이 광장을 조선의 광화문 앞길인 6조 거리를 복원하려고 했고 별로 보여줄 게 없었는지 세종과 충무공 이야기 등 조선시대 이야기를 광장 곳곳에 심었습니다. 133척의 외선을 격퇴한 한산대첩을 상징한다며 분수노즈를 133개로 만들고 사원부터에서 발견된 오물을 모티브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 공간을 만들었다는 식입니다. 광화문 광장엔 조선왕조 유물이 과잉 소개되어 있습니다. 경복궁이 광화문 안쪽 궁궐인데 궁 밖 앞마당까지 확장시킨 것이지요. 광화문 광장 사이트에 소개한 민족의 수건인 월대를 만들겠다고 널찍한 직선길을 비좁은 굴곡도로로 만들어 사직동과 안국동 일대를 상시 교통체증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월대 복원을 민족의 수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득세하면 광장 양켠에 역사적 건물을 헐고 6조 거리를 복원하자 덕수궁 대한문도 원래 자리인 시청 광장 앞쪽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보면 우리를 조선왕조 국가를 이어받은 나라로 볼까 두렵기도 합니다. 북쪽은 3대 세습왕조, 남쪽은 무능과 부패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결국 일본에 팔아먹은 이씨 왕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나라로 말이지요. 방문객들이 궁금해한 이 공간을 차지한 건물들은 세계 7대 강국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였던 곳들이고 아직도 대부분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여기에 지금은 사라진 중앙청 건물과 길 건너편의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서울시청, 예전 국회 자리였던 서울시의회 등 한국을 대표하거나 대표했던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지요. 광장 어느 곳에서도 이 명소들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멀쩡한 건물들의 역사적 가치는 외면하고 사원부 자리 우물 등 땅속 유물이나 찾고 있는 격입니다. 뉴욕 맨하탄을 찾는 사람들에게 타임스퀘어 대신 인디안 박물관이나 초기 네덜란드 이주민 유적을 안내하는 식이 아닐까요? 한국의 대표 건축물과 그 건물에서 일한 사람들 이야기, 그게 광화문 광장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광화문 광장의 최고 코미디는 사원부 자리를 발굴한 뒤 유물이라고 따로 널찍한 공간에 전시한 곳입니다. 우물과 담벼락 일부라고 하는데 허접하기가 이를 데 없더군요. 사방 1m 정도의 공간의 우물은 마치 옛 화장실 모습이어서 외국인들이 오해할까 두려웠습니다. 안내문을 봐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사원부가 요즘에 감사원 같은 곳이었다는데 제 기능을 다했다면 조선왕조가 일본에 먹혔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역사박물관 앞쪽 버스 정류장에서 용산구 원효로 방면 버스를 타려고 노선도를 찾았는데 노선 버스 번호들이 터치스크린 속에 있었습니다. 눌러보니 상세한 노선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어로도 선택 가능했고요. 선택한 번호의 차가 몇 분 뒤 도착한다는 안내 전광판대로 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 역대 정부가 개선해온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건국 74년 세계 7대 강국의 성취물 중 하나가 바로 광화문 광장 버스 정류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에어컨이 잘 나오는 차에 앉아 광장을 차창으로 보니 세종문화회관 쪽 광장이 나무숲에 적당히 가려져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 세종문화회관 지붕 높이까지 자라면 광장 곳곳에 비대칭, 권위적으로 보인 세종대왕상의 모습도 좀 작게 보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교부 건물 앞 작은 공원이 광화문 광장의 미래 모습 같았습니다. 광장과 따로 떨어져 꾸준히 조경을 해놓은 공간이 이번에 광장에 편입됐습니다. 이곳 나무 그늘엔 10개 정도의 벤치도 있어 앉아서 광장을 볼 수 있는 명당이었습니다. 이곳엔 시인 신석정의 시비, 한글 어문학회 사건 기념비도 있었지만 주위 풍광을 해칠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광장 인근에선 친숙한 인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오르면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도 있고 현대해상 건물 1층 로비엔 한국 고도성장의 주역인 정주영 회장의 흉상도 남아 있습니다. 광장이 모든 걸 담을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오늘줄 만든 위인들을 무시하고 썩어빠진 왕조의 우물에서 오늘의 성취를 찾으려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